솔리데오 글로리아 일반화학 1 제5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2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아토믹 스트럭처, 아톰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아토믹 오비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보호 모델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과 설명이 있었고, 플랑크의 양자가설 이런 것들 다 양자가 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쭉 갔거든요. 무엇이 양자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때 얘기는 빛이 입자처럼 그런 성질, 본성이 입자의 본성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에서도 빛이 양자, 다시 말해서 H누란 덩어리를 돼 있고, 복사선이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광전 효과 역시 빛이 포톤이라는 것을 딱 전자를 때리니까 튀어나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1923년이 되면 드브로이, 여기 있는 이분입니다. 네, 드브로이, 이쪽에 이분, 네, 드브로이. 어떤 얘기를 생각을 하냐면, 그때 당시는 물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E=mc²가 있었던 때예요. 네, 알고 있었던 때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우리가 운동량은 뭐죠? P는 보통 mv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속이니까 mc죠. mc.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량 mc가 P면 pc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람다분의 hc였어요. 우리 저기 h누인데, 누는 h 람다 누가 쓰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지워버리면 P는 람다분의 h죠. 그럼 람다는 p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좀 논리 도약이라고 할까? 이건 굉장히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것은 그 파장을 갖고서 얘기하려면 이건 전자기파에 관한 얘기거든요. 전자기파가 질량이 없죠. 질량 없으면 운동량 없죠. 근데 마치 운동량을 mc를 p라고 해서 웨이브에다가 운동량을 부여한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물질도 운동량을 가져. 물질은 이제 입자는 운동량을 가져요. MV라고 하는 그것에 물질이 파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터 웨이브라고 말합니다. 물질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했으면, 사실 제가 그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이 드브로이의 자세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니켈 크리스탈에다가 엑선을 조사를 해요. 그럼 디프렉션 하죠, 당연히. 이건 크리스탈이니까 디프렉션, 엑스레이는 엑선은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니까 분명한 그 웨이브고요.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고요. 이렇게 스캐터링이 디프렉션을 한다고 해요. 디프렉션. 회절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회절. 엑선 회절을 합니다. 회절을 해서 이렇게 패턴을 나타내요. 여기에 만약에 중앙에 딱 맞아서 이제 이렇게 회절을 하니까 그 크리스탈에 의해서 이렇게 패턴이 나타나요. 그 결정에, 그 니켈 결정에 있는 그 원자들의 간격에 따라서 이 회절 무늬가 달라지거든요. 그 간격에 맞는 회절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크리스탈에다가 이번에는 전자총에서 전자를 쫙 줬어요. 크리스탈에다가 전자를. 그 전자도 회절, 이렇게 약간 산란을 하겠죠. 그런데 그 패턴이 회절한 패턴하고 똑같은 패턴이 관찰이 됐어요. 물론 전자로 했기 때문에, 엘렉트론이 디프렉션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엑스선보다는 진한, 강한 패턴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에서부터 엑스선 람다하고 그 엘렉트론에 람다가 있다면 그 람다하고 맞춰보니까 같은 패턴이 나오게끔 딱 람다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험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여기서 물질파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질파가 그럼 파장이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을 쓰는데, 엘렉트론이 100 엘렉트론 볼트에서, 그러니까 그 가속이 되는 거,
만 엘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더 큰 거죠.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빨라져요. 가속이 되는 거. 그럼 매스는 엘렉트론 매스 이렇고 그 속도가 더 빠르죠. 예, 그러니까 가속이 되니까. 그럼 웨이브랭스 계산이니까 120 피코메타, 12 피코메타 상당히 크죠. 아까 우리가 원자가 아니라 그렇죠. 하이드로젠의 직경이 보어 레디우스가 52.917 피코메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자의 직경 정도 되네요. 100이면 원자의 직경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보다 짧은 거고. 자, 그런 정도 원자가 우리가 있으면 그 반경이 한 50 피코메타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전자가 그러니까 한 파장 전자 한 파장 정도 파장이니까 이 정도 되는 거고 여긴 10파장 정도 전자가 가는 거가 이런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아톰보다 그 전자가 한 파장의 전체를 커버하는 아니면은 10파장으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정도의 그 파장을 갖는다 일렉트론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파 파티클 레디움에서 나온 알파 파티클 뭐 질량은 이렇고 속도는 이 정도 됩니다. 이건 상당히 파장이 짧죠. 이거 피코메타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피코메타. 그러니까 1000분의 6 피코메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라이플 블릿인데 이건 그 총 있잖아요. 예, 장총, 장총. 그 총알. 이게 총알이 보통 한 뭐 2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킬로그램으로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니까 그게 이제 뭐 300m/s 그 정도 날아가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게 파장 계산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1승 피코메타.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3승 미터죠. 미터입니다. 미터로. 그 다음에 골프공 뭐 이 정도 뭐 45g 정도 되는데 30m/s 정도 골프공 그래도 맞으면 아플 텐데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4승 미터 정도 되죠. 파장이. 자동차가 있어요. 제가 보통 이거 비유를 드는데 보통 1톤짜리 차, 이건 1톤짜리 차는 그렇게 큰 차는 아닙니다. 경차 정도 될, 경차보다 조금 무거운 거, 한 4사람 탄 경차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정도 돼서 한 이게 100km per hour, 1시간에 100km,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정도가 그 미터 초속으로 하면 27m/s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하니까. 그게 웨이브랭스로 10의 마이너스 26승.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8승 미터. 자, 차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3m 될까요? 3m? 더 될 것 같아요. 3m보단. 그런데 하여간 그럼 5m 잡아도 2.4m만 잡죠. 계산이 쉽게. 그럼 차 길이에 10의 마이너스 10의 38승분의 1이 파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찰이 되질 않죠. 사람이 걸어가는데 파장이 관찰이 되지 않지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거시적인 커다란 물체가 되면 파장이 짧아져요. 미시적인 전자와 같은 전자같이 이렇게 작은 그런 운동하는 그리고 또 빨리 운동하는 그런 입자가 되면 뭐 속도가 지금 거의 100만 배 빠르잖아요. 예. 빨리 움직이고 작아지면 파장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지는. 그리고 실제로 차에 있을 때 그 파장은 10의 마이너스 38승인데 전자에 있을 때는 그 자기가 있는 점유하고 있는 그 전체를 커버하는 파장을 갖는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브로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이 정도가 되니까 물질도 입자도 파동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빛 같은 또 전자기파도 입자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대체 빛의 본성은 뭔가? Nature of Light는 뭐냐? 그리고 그때 누 람다는 2.997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세크, 10의 8승 미터 퍼세크, 10의 10승 센티미터 퍼세크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빛이라고 하는 건 전자기파고 전자기학에서 모든 그 법칙을 다 따릅니다. 그리고 간섭하고 회절합니다. 그런데 입자로서 봤을 땐 뉴턴 광학은 우리가 뭐 입사각은 반사각과 같다 이런 뉴턴 광학, 그리고 광전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럼 빛은 웨이브로도 파티클로도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파동 입자 이중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빛이
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빛이 빛이 파동의 성질 그리고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놓고 볼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빛을 우리가 파동의 방식으로서 파동의 법칙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입자의 법칙, 입자가 따르는 역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자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파동 입자 이중성 또는 wave particle duality는 결국은 how we express the nature by the wave or by the particle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이론 이런 게 있어요. 불확정성 원리.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란 상대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건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젠베르그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위치를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위치를. 전자의 위치를. 그걸 아주 정밀하게 결정해서 델타 X를 줄이면, 운동량은 그 비례해서 잘 측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면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운동량과 위치의 그 변이 오차 곱은 뭐보다? h보다 사실은 2파이분의 h입니다. 그래서 h바보다 바가 빠져서 그래요. h바보다 제가 h바가 있었는데 폰트가 없어서 h바보다 작거나 크다. 그러니까 h바보다 작게 그러니까 델타 x는 그 델타 p분의 h바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P를 좁게 잡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델타 P를 만약에 측정하고자 했어요. 근데 델타 X를 측정을 했어요. 이거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밀하게 하면 이건 커지게 되는 거죠. 분모가 되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둘 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게 불확정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교육학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교육학 하시는 분들을 제가 평화에서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 상관없어요. 교육적이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비유를 들어서 제가 비유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전자가 있어요. 여기 위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전자 운동량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전자의 속도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빛을 줘요. 그래서 얘가 빛이 반사돼서 얘가 여기 있구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빛이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이 파장이 짧아야 돼요. 짧은 파장을 써야 돼요. 그래야 이 파장의 해상도라고 하기 때문에 파장이 짧을수록 정확성이 늘죠. 그래서 파장을 짧게 하면 뭐가 늘어나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H누 비례하니까 파장이 짧게 하면 누가 커지죠. 그럼 엘렉트론 임팩트가 커지죠. 그래서 엘렉트론의 이 트라이젝토리를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델타 X와 델타 P는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닌데 이것은 뭐냐면 다만 전자는 그냥 있어요. 전자는 있는데 이것의 상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전자의 상태를 우리가 엘렉트론 마그네틱 웨이브로서 이해를 하게 돼 물질파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 람다는 P분의 H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즉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이걸 전개하는 과정에서 불확정성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나간 것이요. 아까 뭐가 있었어요? 이거 있었잖아요. 람다는 P분의 H. 물질파가 됐어요. 물질파니까 파동으로 물질을 다룰 수가 입자의 운동을 다룰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져온 거 뭐냐면 이거 파동 방정식입니다. 파동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F는 MA 이렇게 쓰잖아요. 사실은 이거 뭡니까? M이 있고 라운드 스퀘어 R 라운드 T 스퀘어죠. 이게 가속도잖아요. F는 뭐가 돼요? 라운드 E 에너지를 라운드 R로 네거티브 그레이디언트 한 거. 자, 이 관계하고 똑같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써보게 되면 이걸 써보게 되면 파란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라운드 E 라운드 R은 M 라운드 스퀘어 R
라운드 t 스퀘어 이렇게 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F 이퀄 MA 쓴 건데 파동에 대해서 파동 방정식을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그냥 바로 유도할 수가 있는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동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이 뭐냐면 이게 이제 웨이브를 하는데 간단한 걸 좀 하려고 제가 저렇게 간단하게 그렸던 겁니다. 사실 책에서 이걸 베껴왔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위치에서 X에서 진폭 U는 이게 진폭 U라고 그러고 주어진 X 그리고 주어진 시간 T, XT 함수죠. 여기 지금 이 파의 위치는. 그래서 뭐 여기가 되면은 같은 시간에서 여기가 되는 거고, 뭐 이런 파가 됐으면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있어서 위치에 따라서. 자, 그래서 U를 X와 T의 함수로 위치와 시간의 함수 1차원 1D에 대해서 지금 유도를 하겠습니다. 1차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이분이 에르윈 슈레딩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걸 유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걸로 하이드로젠 어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애널리티컬하게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어요. 1926년 논문입니다. 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진폭을 파의 위치를 x와 t, 위치는 여기가 위치인데 약간 파의 그 진폭을 x와 t 함수로 정의한 게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u를 x로 두 번 미분한 것이 v제곱분의 1 속도예요. 그냥 N가 아니고 속도입니다. V제곱분의 1 라운드 스퀘어 U 라운드 T 스퀘어. 이 편미분입니다. 그래서 U가 X와 T 함수니까 X로도 미분하고 T로도 미분하고 해서 미분과 미분을 연결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파동 방정식 웨이브 이퀘이션 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물리에서 그냥 준 거야. 이거 유도도 할 수 있지만 이거 준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풀려면 이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무조건 변수 분리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편미분인데 이렇게 변수가 하나, 두 개 이상 있으면 다 partial differentia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편미분입니다. 근데 이거 상미분 변수 하나짜리를 고쳐야 돼. 그러니까 변수 두 개짜리를 각각의 변수를 갖는, 그래서 x 따로 t 따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사인 웨이브가 되니까 코사인 오메가 t를 씁니다. 뭐 다른 사인 오메가 t도 상관없는데 그냥 코사인 오메가 t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x의 함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읽냐면 psi라고 영어 쓰고요. 뭐 영어에서는 싸이라고 읽고 헬라어 그리기에서는 c라고 푸시라고 읽어요. 근데 푸사이 보통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푸시로 하겠습니다. 예,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푸시 x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얘기하죠. 푸시가 촌스러운 거 아닙니다. 보통 학생들 보면 영어식으로 발음해야지 좀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푸사이 x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x와 t 함수로 분리를 했어요.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주면 맨 먼저 이 라운드 스퀘어 u 라운드 x 스퀘어 하면 x로 두 번 미분하죠. 이거를 그럼 x로 두 번 미분은 코사인 오메가 t는 그냥 있죠. 그 다음에 라운드 스퀘어 psi psi 라운드 x 스퀘어 됐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겁니다. 이쪽은 t 함수죠. 그래서 저쪽은 뭐냐면 v 제곱분의 1 라운드 스퀘어 u 라운드 t 스퀘어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오죠. 코사인에서 한 번 미분하면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한 번 더 그러니까 코사인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코사인 오메가 t 되죠. 두 번 미분한 거. 그래서 이 두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코사인 오메가 t 더로 나왔어요. 자, 그랬는데 v제곱 앞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v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이거 두 개가 지금 같죠? 그래서 코사인은 지웁니다. 그래서 요것만 써줄 수가 있죠. 그것만 써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에. 그래서 이거는 없어졌고 이게 이거하고 같은 거니까 이걸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자, 이거 푸시를 두 번 미분한 거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v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이쪽으로 넘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푸시X 해서 이퀄 0이 나왔죠. 자, 거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한 단계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얻어낸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건 각속도 오메가는 각속도예요. 그래서 2파이 누입니다. 누는 어떻게 했었죠? 보통 2파이분의 1 루트 n분의 k 뭐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다 연결이 되는 식인데 어쨌든 각속도는 2파이 누입니다. 진동수 곱하기 2파이. 그 다음에 누 람다는 v죠. 이거는 뭐냐면 c 대신에 지금 속도가 c가 아니라 v니까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걸 처리를 해주면 v 여기는 누예요. 이거 v하고 달라요. 자, 그래서 v 제곱하면은 누 제곱 람다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하면 2파이 두 개의 전체 제곱 누 제곱. 그럼 누 제곱 없어지고 람다 제곱분의 2파이 제곱이 되죠. 그렇죠? 이게 오메가 제곱 v 제곱이 람다 제곱분의 2파이의 제곱이 되죠.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됐고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고 싶으냐면 이제 람다를 알고 싶어요. 근데 람다는 어디서 오냐 하면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P분의 H죠. 그런데 P를 어디서 구해야 되냐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놔두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것이 2분의 1 v 제곱 mv의 제곱하고 m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m이 위에 제곱되니까 m제곱 v제곱인데 m으로 나누면 2분의 m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2m분의 mv는 p라고 했으니까 p제곱 돼요. 이것이 2m분의 p제곱 에너지가 그래서 2m분의 p제곱 플러스 vx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p를 구해주려면은 p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p는 p제곱이 2 마이너스 v 할 수 있죠. 저쪽으로 남기면. 그리고 2m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p제곱이 이거죠. 그럼 p는 루트 2m의 2-v가 되죠. 그래서 p가 2m 2-v의 2분의 1승 루트 씌운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람다는 p분의 h니까 이렇게 됐죠. 자, 이게 람다입니다. 그래서 람다를 지금 우리가 에너지와 포텐셜을 가지고 람다를 표현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람다를 이제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v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 람다 제곱분의 2파이의 제곱이 그러니까 4파이 제곱이 됐어요. 자, 여기다가 람다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람다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는 람다분의 1이니까 이것의 역수를 제곱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곱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그냥 2m 이렇게 루트가 돼 있었으니까 제곱을 하니까 이게 나오고 이거 뒤집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h가 밑에 있었는데 h를 위에 있는 4파이 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h바의 제곱을 4파이 제곱으로 나누면 이건 h바의 제곱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2파이분의 h가 h바니까. 그래서 자, 바로 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게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2m분의 h바의 제곱을 양변에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저쪽으로 이항을 시켜요. 그러면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 d제곱 이제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편미분일 땐 라운드를 쓰고요. 상미분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아까 여기서 변수가 2개니까 라운드 썼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변수가 하나니까 그냥 d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v 사이가 있었으니까 vc가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넘으니까 플러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는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이쪽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문제는 뭐냐면 타임이 없죠. 시간이. 그래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도를 일단 우리가 했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유도했으니까 이제 풀면 돼요. 이거 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는 상미분이니까 그냥 풀면 돼요. 이 포텐셜이 뭐냐에 따라서 이건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포텐셜이 주어지면 그냥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해를 주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양자역학을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그래서 이거 지금 사인데 지금 푸시인데 이거 좀 이렇게 되는데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이 고전역학에서는요. 고전역학 그러니까 양자역학 이전에 고전역학 뭐 F 이퀄 MA 대표적으로 F 이퀄 MA 이거에서는 보통 상태 이게 이제 연력학적인 상태하고도 뭐 같은 개념인데 스테이트를 위치와 운동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치와 속도로 질량을 일정하니까 위치와 속도로 나타낼 수 있다. 위치와 운동량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하나에 대해서 x, y, z, px, py, pg 이 6개의 숫자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y, z를 알려주고 px, py, pg를 알려주면 그게 어디 있다. 으로 어떻게 될 거다. 과거든 미래든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다. 왜? 운동 방정식이 있으니까. 이건 시간 마이너스는 거꾸로 가잖아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상태는 어떻게 나타나냐? 페이스 스페이스의 한 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스 스페이스가 뭐냐면 x, y, z, px, py, pg 이 6차원 공간을 페이스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그 페이스 스페이스의 한 점으로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운동방정식 접근하면 이게 어디로 갈지 어디로 왔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디터미니스틱해요. 결정론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관찰할 수 있어. 어떤 이제 동적인 다이내믹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요. 속도, 운동량, 뭐 또 위치 이런 거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 다 운동량 이런 거 전부 다 다이내믹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건데 우리가 그런 것 우리 관측할 수 있는 것 관측 물리량은 다 이 다이내믹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요. 이 다이내믹 베리어블이 보통 다 뭘로 표현이 되냐면 상공간의 한 점이 상태를 나타내니까 그것이 x, y, z, px, py, pg수로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전역학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못해요. 그렇지 않죠? 파동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상태는 상공간의 한 점이 아니라 웨이브 펑션으로 나타나요. 아까 우리가 파동 함수 구했잖아요. 그 파동 함수, 그 웨이브 펑션으로 나타나요. 이게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웨이브 펑션의 푸시, 스탑 푸시, 푸시 절대치의 제곱. 이것이 그 입자가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거기서 영향을 갖는 존재하는 그 확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좌표의 함수로 주어지는 그 웨이브 펑션으로 상태를 나타내줘요. 근데 그 웨이브 펑션을 어디서 구하냐면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구합니다. 여기 이것의 해가 바로 이거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다이내미컬 베리어블에 뭐가 해당이 되냐면 오브저버블에 해당하는 다이내미컬 베리어블에 뭐가 되면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정의가 돼요.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함수에 작용을 하면 뭐가 나오죠. 이 오퍼레이션이에요. 이 물리량은 여기에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구하게 되면 여기에 오퍼레이터를 오퍼레이션 시켜서 어떤 값을 구하게 돼요. 이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XYZ, PX, PYZ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것들 XYZ, PX, PY, PZ의 어떤 조합으로서 식으로서 물리량을 결정할 수 다이내미컬 오브저버블 결정했으니까 여기서도 이 리니어하게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야 우리가 아는 물리량을 알아낼 수 있잖아요. 이게 상태 함수고. 그래서 그 XYZ 좌표에 해당하는 그냥 XYZ가 오퍼레이터예요. 이 자체가 오퍼레이터예요. 그리고 PX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가 마이너스 IH바 라운드 X 미분 오퍼레이터가 붙여서 이렇게 대응이 돼요. PY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IH바 라운드 Y. PZ는 마이너스 IH바 라운드 Z. 이렇게 PX, PY, PZ가 대응하고 XYZ가 XYZ에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만들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나온 이 XX의 CX의 오퍼레이션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또는 연구하는 그 물리량을 계산하고 알 수 있다 하는 게 양동자역학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수소 원자를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수소 원자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원자의 구조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수소 원자를 보면은 물론 이제 원자핵이 일반적인 원자핵 플러스 ZE가 있죠. 이제 이제 플러스 1로, 그러니까 이게 수소가 있는 게 있고요. 보통 헬륨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헬륨에도 전자 하나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He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가 되죠. 전자 하나짜리니까. 자, 이런 하이드로젠, 이런 것을 우리가 하이드로젠 like 아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소 원자 같은 원자, 이렇게 전자 하나만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썼고, 전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거리가 R이에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4파 엡실론 제로 R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이건 마이너스 2, 이건 플러스 2. 물론 여기 Z가 있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포텐셜인데 이제 Z는 G가 1인 경우가 이제 하이드로젠 아톰이니까.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d 제곱 dx의 제곱인데 이걸 우리가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이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라운드 제곱 라운드 x의 제곱 d 제곱 dx의 제곱 같은 거예요. 라운드 제곱 라운드 y의 제곱 라운드 제곱 라운드 z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래요. 라플라시안 써있네요.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라고 그래요. 이것을 폴라 코오디네이트, r, 시타, 파이 코오디네이트로 써준 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 꼭 그 화학 수학하는 학생들은 그냥 알고 있으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고, 그런데 아까 이게 1차원에선 d제곱 dx 변수가 하나니까, 변수가 지금 3개거든요. x, y, g, r, 세타, 파이든, x, y, g든, r, 세타, 파이든. 이건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변수 3개를 다 써준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읽냐 하면은, 델 SQARE 델 스퀘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델 스퀘어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델 스퀘어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4파 엡실론 제로 r분의 2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게 포텐셜 에너지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키네틱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키네틱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죠. 토탈 에너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밀토니안이라고 그래요. 하밀토니안. 다른 말로 뭐라고요? 토탈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토탈 에너지를 이걸가 뭐가 되냐면 오퍼레이터가 돼요. 이게 토탈 에너지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싸이에 아까 우리가 보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보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1차원만 쓸게요. 이거 기억을 할 테니까 플러스 vx 전체 psi x가 뭐가 있었냐면 2 psi x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탈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다. 바로 이게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웨이브 펑션 주었을 때 거기에 오퍼레이션 하면 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토탈 에너지 오퍼레이터인데 다른 말로 하밀토니안이라고 그런다. 토탈 에너지 하밀토니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주어주면 키네틱 에너지는 똑같으니까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 포텐셜 에너지 오퍼레이터를 더해서 포텐셜 에너지 오퍼레이터는 전부 다 x, y, z 함수입니다. 그래서 위치 함수니까 그래서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요. 자, 이제 문제는 자, 그래서 2m분의 h바의 제곱 라플라시안 그 다음에 싸이 했죠. 그 다음에 포텐셜의 싸이 했죠. 이 싸이 이게 수소 원자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럼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걸 풀면 여기서 싸이를 구할 수 있죠. 그 싸이가 뭐의 함수입니까? 알세타 파이의 함수죠. 알세타 파이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자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일렉트론, 원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 싱글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에 다른 말이 있어요. 오비탈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비탈이 뭐냐? 싱글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 원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 이게 오비탈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오비탈이에요. 네. 오비탈은 원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이다. 그래서 이게 원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인데 역시 r, 시타, 파이 변수가 3개니까 변수 3개쯤은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r의 함수
시타 파이 함수 이렇게 분리를 해서 풉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거 웨이브 펑션이잖아요. 레이디얼 웨이브 펑션 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 거리 레이디얼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각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완전히 돌아간 구가 되잖아요. 스페리칼 하모닉, 스페리칼 하모닉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이디얼 웨이브 펑션과 스페리칼 하모닉스로 일단 변수를 분리시키고 다음에 시타 파이도 또 분리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푸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화학 수학에서도 좀 하고 이제 물리학 2 또는 양자화학에 가서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또 언젠가는 이것도 푸는 방법을 웹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거 이제 풀자면 이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레이디얼 파트는 라게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고 어소시에이티드 라게르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다음에 스페리칼 하모닉스를 푸는 방식은 일단 파이는 쉽게 풀려요. 리니어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시타를 풀 적에 associated Legendre differential equation 그 해법으로 이걸 풀게 됩니다. 그래서 풀어요. 풀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R의 함수와 시타 파이 함수로 나오는데 R의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풀었어요. 이게 이제 라게르 associated 라게르 폴리노미알 해가 갖고 이제 이런 익스포넨셜 팩터를 갖게 되고 그렇게 풀립니다. 그다음에 시타 파이도 풀었어요.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associated 르잔드르 폴리노미알이고 뭐 위상 팩터 파이에 대한 함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뭐 상수가 붙고 그렇게 해서 풀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이드로젠 아톰의 웨이브 펑션을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 풀어서 답을 냈더니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 에너지가 나왔는데 그 에너지가 아까 보어가 구한 에너지하고 똑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어 레디우스 구했었잖아요. 그 보어 레디우스를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보어 레디우스 아까 구했던 거 0.52917 옹스트롱 또는 52.917 피코메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온 이 n이 뭐였어요? 이게 n이 뭐냐면 이걸 풀다 보면 이게 그 급수로 나오거든요. 이게 급수로 나오니까 이 급수가 발산을 하면 안 돼요. 발산하지 않는 맞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n이 정수만 됩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그 보도 레디우스가는 이렇게 그 궤도가 돼야 되니까 그거 숫자였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도 이렇게 되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자수라고 그래요. 양자수. 퀀텀 넘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n이 1대, 1대, 3일 때만 해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L도 있었고요. M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L이라고 하는 양자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0보다 같거나 크고 n-1보다 같거나 작은 정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n이 1이었다면 L은 0하고 1 할 수 있는 거죠. n이 그 두 가지가 가능하죠. n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n-1이니까 n이 1이면 0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0에서 0까지니까. 예. 자, 그렇죠. 그 다음에 m은 절대치 m은 그러니까 L이 만약에 1이면 m은 0, -1, 플러스 1까지. 절대치가 이거 같거나 작으니까. 자, 그래서 m은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양자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 시간에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움직이는 건 좌표가 있다. 좌표는 자유도이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는 양자수가 대응한다. 양자수는 상태를 지정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자수가 지금 좌표가 몇 개 있어요? 3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개. 디그리 오브 프리덤 3개에 대해서 양자수 3개. 양자수 3개가 상태를 지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태다. 웨이브 펑션이 어떤 거다. 즉 n, l, m 값이 주어지면 그 함수는 정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코어든이 있다.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r, θ, 파이 좌표가 3개 있었어요. 그랬더니 퀀텀 넘버가 NLM 3개 나왔습니다. 그 NLM이 어떤 함수가 θ, 파이
R의 함수인데 NLM이 인덱스가 돼서 어떤 함수인지를 지정을 해요. 예. 근데 이 우리 Rθ 함수는 R과 스페리컬 하모닉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을 프린시플 퀀텀 넘버라고 하고, 이 L을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라고 하고, 또 이 M을 마그네틱 모멘텀 퀀텀 넘버라고 합니다. 제 모멘텀이 생략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NLM 값이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psi 1, 0, 0 하면 됩니다. 이게 n이 1이고 L이 0이고 n이 1이고 m이 뭐 0이다. 이거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숫자만 쓰기가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해보자 해서 n은 그냥 써요. L이 0일 땐 S라고 그러고, L이 1일 땐 P라고 그러고, L이 2면 D라고 그러고, L이 3이면 F라고 그러고, L이 4면 G라고 그러고, L이 5면 H라고 그러고, L이 6이면 뭐라고 할까요? I라고 그러고, L이 7이면 J를 안 씁니다. JK라고 그러고, 그렇게 식으로 근데 여기까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psi, psi 1, 0 이런 함수 같은 건 이걸 우리가 psi 1s 이렇게 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런 거 한번 해보려면 psi 2, 1, 뭐 0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Z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psi 2, P, 1이 P니까 G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L 값에 대응하는 기호 글자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스펙트럴 라인에서 샵하다고 PS,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P, 디퓨즈 했다고 해서 D, 펀더멘탈에서 F 했고 다음은 그냥 GHI, J 빼고 KL 이렇게 나가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사실 진도가 조금 강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강의가 상당히 길어서 좀 끊을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편집할 적에 두 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었어요. 그래서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1일 때 할 수 있는 거, L은 n-1보다 작은 모든 정수잖아요. 0부터. 그런데 n이 1이니까 1-1은 0이죠. 그래서 L은 1밖에 없어요. 0밖에 없어요. 예. 그럼 M은 절대치가 L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같거나. 근데 뭐 0이니까 M은 0밖에 없죠. 자,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N이 1일 때는. 자, 그런 것이 바로 L이 0일 때 S고 P고 그러니까 자, 1S. 제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S 함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싱글 엘렉트론 웨이브 펑션 오비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S 오비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루트 5분의 1 A0 보어 레디우스였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어 레디우스로 시그마를 또 표현을 했어요. 이게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A0분의 G의 2분의 3승 2의 마이너스 시그마승 이렇게 되는 함수가 돼요. 이거는 시그마가 R밖에 시타파이가 없죠. R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R만에 디펜딩하는 함수. 그러니까 R만에 디펜딩한다. 그러니까 R에 대해서 R밖에 디펜던스가 없어요. 그럼 이 차원에서는 9로 나타나죠. R밖에 R이 커지면 커지고 R이 작아지면 앵글에 따라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3차워지면 이 9가 되죠. 그래서 이건 구형입니다.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S 오비탈이 구형 공처럼 생긴 게 아니라 S 오비탈의 함수 자체가 R 디펜던스밖에 없어서 우리가 그리면 9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이 2일 때 그러면 L은 0부터 2-1까지 가는 정수. 그러니까 0하고 1이 되는 거죠. 0하고 1이 됐죠. 그 다음에 M은 절대치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같은 거밖에 없고 1보다 같거나 작은데 1이거나 0이거나 근데 1일 땐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럴 때 함수가 ES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자, 우리가 이건 EPZ고 이것은 바로 X, Y로 연결은 안 되지만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서 PX, XY,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준 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지우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져서. 여기서도 이거는 시타파이가 없어요. 그래서 S 오비탈도 구형.
그 다음에 시타 파이가 있는 거는 이 Z는 코사인 시타가 그 방향성이 생겼죠. 시타 방향으로 코사인처럼 움직여라 이겁니다. 파이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사인 시타처럼 움직이고 파이 방향으로 코사인 파이, 이것은 파이 방향으로 사인 파이처럼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런 그 각에 대해서 방향성이 이제 생기는 오비탈이 px, py, pz 오비탈이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이건 방향성이 없어요. s 오비탈들은. 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음은 n이 3일 때네요. n이 3일 때 L은 0하고 1하고 0하고 1하고 2하고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이 1일 때도 M은 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는 0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들에서 3S, 3PG, 3PX, 3PY 그리고 이제 D 오비탈들이 5개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N이 3일 땐 3S, 3P, 3D, N이 2일 땐 2S, 2P, N이 1일 땐 1S 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모든 오비탈들은 이렇게 다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다 있어요. 다 그림을 함수니까 플러스를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S 오비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형이에요. 그거는 왜냐 시타 파이의 디펜던스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구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아까 그림은 아까 2의 마이너스 시그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익스포넨트 함수입니다. 이게 R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A0 배로 이렇게 내려가죠. 익스포넨셜 함수예요. 이거 스퀘어를 하면 이거 2의 마이너스 2시그마가 되겠죠. 그러면 더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밑으로 더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가 있으면 사이 스타 사이는 이것을 확률이에요. 그 존재감을 나타내는 확률이 되죠. 진폭의 제곱이 되는데 어쨌든 확률이 돼요. 그래서 이 표시를 해주면 가운데서 많이 있고 점점 갈수록 없어지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그림을 할 때는 90% 될까요? 95% 될까요? 그것을 모든 확률을 다 95%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면을 이런 경우 구면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오개념입니다. 왜 그 오개념이냐면은 그런 모양을 오비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그리게 한 함수. 근데 제곱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사이 싱글 엘렉트론 웨이브 펑션을 오비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S 오비탈 그려주면 1S, 2S, 3S, 4S 이렇게 가겠지만 보면 이건 이렇게 내려갔죠. 아까 2에 마이너스 시그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S부터는 약간 그 디펜던시가 생겨요. R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보면 반파장, 한파장 되죠. 그렇게 됐어요. 반파장 되죠. 이게 반파장. 이건 뭐 파장이 되다 말았고 이건 한번 내려와서 아직 다 끝까지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 여기까지 가면 다 끝까지 올라간 거니까 3S 되면 바로 한파장이 되죠. 좀 더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이 돼요. 자, 그래서 파장이 점점 짧아진다고 보면 돼요. 무한대까지 봤을 때 이건 파장이 반파장인데 이건 한파장이 되고 무한대까지 가면 이건 한파장 반이 되고 파장이 점점 짧아져요. 자, 그렇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면 에너지가 높아져요. 자, 그래서 파동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치의 제곱이 그 함수의 제곱이 확률 그 존재한 확률이 나타나니까 존재한 확률이 이렇게 되고 이거 제곱하니까 밑에 거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제곱을 한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나타내면 보면 S 오비탈이 이렇게 생겼고 ES 오비탈은 이렇게 생기고 중간에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없는 부분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이제 또 처음에 많다가 없는 부분 노드라고 하고요. 노달 서피스 노달 서피스가 있고, 그러니까 없는 부분, 저기 전자의 존재 확률이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있게 되고, 여기는 그것이 두 개가 노달 서피스가 두 개 나타나죠. 여기는 없고 노달 서피스 하나, 노달 서피스 두 개. 즉 다시 말해서 파장이 짧아지려면 진동수가 커지려면 이렇게 0을 지나는 부분이 두 개가 생긴다. 여기는 하나, 두 개 이렇게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S, 2S, 3S 굉장히 커지죠. 1S 조그맣고 2S 굉장히 크고
더 커지고 엄청 커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보통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S오비탈 아까 그걸 조금 더 자세히 그려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그 그래프 모는 중을 써갖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레이디얼 파트를 좀 자세히 그려놓은 겁니다. P 오비탈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코사인 세타 디펜던스가 있었고 Z 방향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해서 L이 1이고 M이 1일 때, L이 1이고 M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두 함수를 플러스로 합치거나 마이너스로 합쳐서 사인 세타,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로 분리시켜요. 이것이 X 방향이고 이것이 Z 방향, 폴라 코오디네이터 쪽에 이것이 Y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Z 방향이 되고, 그래서 PX, PG, PX, PY 이렇게 인덱스를 붙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첨자를. 자, 그래서 PX는 X 방향, X축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뭐 아령 모양이라고 하는데 뭐 눈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공 2개 붙여놓은 거. 그다음에 PY는 Y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 PZ는 Z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 이건 아까 Z축이 X축이 쪽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P 오비탈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비탈은 이런 함수를 말합니다. 싱글 엘렉트론 웨이브 펑션. 이것은 오비탈의 제곱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게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지금 플러스를 한번 해볼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를 하면요. 이게 그러니까 PZ 오비탈이죠. PG 오비탈이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이 0이면 1이에요. 코사인이 30도면 뭐 좀 코사인 30도면 이렇게 되잖아요.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대 2대 루트 3인가요? 그쵸? 아니다. 진짜 어떻게 되나 이게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이게 이 루트 3이죠,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3 1대 2 이렇게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0.87입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0일 때는 1, 30도일 때는 0.87, 60도일 때는 0.5. 자, 그런 식으로 다 계산해요. 90도면 코사인 90은 0이죠. 120도면 마이너스 0.5, 150도면 이거 마이너스가니까 0.87. 코사인 값은 지금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네, 0에서부터 파이까지. 2파이까지 가야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죠. 자, 코사인 값이 그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가 180도 파이까지만 적어놨습니다. 그래 놓고 이걸 작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림은. 이걸 지금 보면은 원점은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도로 보면 0도에서 90도, 180도, 270도, 360도 하면 한 바퀴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F 시타 값은 지금 여기다 찍는 거죠. 그래서 0일 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0일 때 1에 찍었어요. 여기가 1이니까. 다음에 30도일 때 하나, 둘, 셋, 여기 30도죠? 30도일 때 0.87 찍었어요. 0.89 사이에 7. 그 다음에 60도 가니까 0.5에다 찍어야 돼요. 여기 0.5인데 0.5 찍었죠. 다음에 90도 갈 땐 0으로 가죠. 자, 그래서 0에서 90도 갈 때 이렇게 갔습니다. 다음에 90에서 180 갈 땐 마이너스로 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게 한 바퀴 간 거예요. 다음에 또 가면 이 270도 갈 적에 또 플러스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열 때 이쪽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쪽 가면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뒤로 가면 원점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360도를 넣으면 이렇게 완전한 타원 원이에요. 타원이 아니면 원이 두 개의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건 아령 모양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돼요. 이것을 제곱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인은 함수고 이거 제곱이 확률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살이 빠지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P 오비탈 모양입니다. 그래서 P 오비탈은 어떤 PG를 하면 이게 지금 작도한 모양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제곱을 해주면 코사인 제곱하면 이렇게 약간 슬림해지게 나오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봤듯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극성이랄까 이렇게
그렇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죠. 그래서 플러스성, 마이너스성 이렇게 함수의 기호가 파장이 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듯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p 오비탈도 역시 그 R 파트하고 시타 파트하고 했을 때 R 파트만 그려주면 이 P1 하는 거는 이렇게 로브가 그러니까 그 원점에서는 0이지만 거리가 갈수록 아까 오비탈 그렇게 이렇게 됐었잖아요. 원점에서는 0이지만 거리가 갈수록 이제 밀도가 생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2원은 그러니까 EP는 뭐 반파장, 3P는 한파장 이렇게 되죠. 파장이 짧아질수록 이제 진동수 커지고 그리고 에너지 높아진다. 그래서 EP보다는 3P가 에너지 높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D 오비탈 가면은 이제 5개로 주어지잖아요. 이 오비탈 이제 모양이 실제로 이렇게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타하고 파이의 디펜던스가 다 있어요. 그 G 오비탈은 이게 유일하게 파이 디펜던스가 없이 시타 디펜던스만 있어요. 3 코사인 스퀘어 시타 마이너스 1로 주어집니다. 요걸 작도 한번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우리가 어떤 축 방향을 지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3배 코사인 제곱 시타 마이너스 1 가지고 이 표를 그릴 수 있잖아요. 0에서 180까지. 그래서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아마 이렇게까지 갔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간 거. 그게 일단 180까지 간 작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해보면 그래서 D 오비탈 모양이 아까 같이 그렇게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비탈은 절대로 그냥 뭐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그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웨이브 펑션을 그 확률로서 존재하는 확률로서 95% 뭐 되는 데까지 전부 다 서피스를 컨투어를 그려서 그 등고선도처럼 그 맵을 입체로 그린 거에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하지만 오비탈은 싱글 엘렉트론 웨이브 펑션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턴 게릴라 익스페리먼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게 1시간이 좀 넘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스턴 게릴라 익스페리먼트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움직이는 것은 좌표가 있다. 이게 지금 이분들이 제가 이거 쓰는데 나왔는데 오토 스턴이 있고 월터 게릴라입니다. 예. 움직이는 것은 좌표가 있다. 좌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는 양자수가 대응한다. 양자수는 상태를 지정한다. 상태를 지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좌표가 x, y, z, r, 세타, 파이 3개가 있었고 양자수 디그리 오브 프리덤 3니까 양자수가 n, l, m 3개 나왔어요. 그리고 n, l, m이 상태를 지정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서 실버 아톰을 가열하면 증기가 돼요. 은원자가 되죠. Ag가 되죠. Ag가 47번일 겁니다. 예, 47번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러면 여기에 S전자 1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S전자 1개밖에 없어요. 이게 OS인가 그럴 거예요. 예, OS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전자 하나밖에 안에는 다 차 있는 거고 S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지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엘렉트론 하나처럼 움직일 거예요. 뭐 H 아톰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전자 하나짜리 시스템입니다. 전자 하나짜리 시스템이니까 이게 여기서 가열이 돼 갖고 전자 하나짜리 시스템이 피노를 통해서 다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인호모지니어스 마그네틱 필드를 겁니다. 이게 호모지니어스는 이렇게 나란하면 되는데 무한하게 자기력성이 똑바로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자기력성이 불규칙한 자기력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자 이렇게 엘렉트론 하나가 싱글 스테이트, 엘렉트론 스테이트 한 가지밖에 없는 건데 한 가지 종류가 지나가요. 그럼 끝에 가서도 아무리 모멘텀을 줬어도 휘면 한쪽으로만 휘었어야 돼요. 그 얘기예요. 전자의 상태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1S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1, 0, 0. 그런데 이게 2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올라간 게 변이된 게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똑같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가고 마이너스 2분의 1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됐어요. 실제로 이 문제는 뭐냐면요. 상태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상태가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양자수로 얘기하면 0이 되든가 1이 되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든가 아니면 0이 되든가 플러스 1이 되든가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건 괜찮은데 이거는 뭐 대칭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다른 거는 2분의 1 이렇게 해서 하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는 half integer 퀀텀 넘버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이걸 설명하려면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 다른 코오디네이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내요. 그걸 해내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핀이라고 해서 보통 뭐 지구가 자전하듯이 지가 혼자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상태가 세 개로 나타내지질 못해요. 즉 퀀텀 넘버 세 개가 상태를 지정하지 못해요. 두 개의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퀀텀 넘버가 하나 더 필요한 거다. 이게 스핀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름은 스핀이라고 했지만 이건 상태 하나를 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스핀 퀀텀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전히 퀀텀 미케니컬한 성질이고, 그래서 H든 이것은 그 퀀텀 넘버가 양자수가 2분의 1에 해당하는 반정수 양자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반정수 양자수는 이 엘렉트론의 경우에 플러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스핀 코오디네이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값은 ms 스핀 퀀텀 넘버인데 그 값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다는 것이 스턴 게릴라 익스페리먼트를 설명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아낸 양자과학적 체계가 됩니다. 스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코오디네이트가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시타 파이 XYZ에 해당하는 폴라 코오디네이트 말고 스핀 코오디네이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코오디네이트가 4개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좌표가 4개 있다. 그러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4이고, 그리고 양자수가 4개가 나온다. 4 퀀텀 넘버 N, L, M, 그리고 스핀 퀀텀 넘버 MS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4개의 퀀텀 넘버가 상태를 지정한다. 그 상태는 웨이브 펑션으로서 주어지며, 그 웨이브 펑션은 우리가 전자 하나니까 싱글 엘렉트론 웨이브 펑션, 즉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핀 펑션까지 들어가야 한다. 이걸 한 거는 PMA 드라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퀀텀 넘버가 4개 나오는데 N을 프린시플 퀀텀 넘버, L을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아까도 빼먹었지만 지금 빠졌는데, M을 아마 길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마그네틱 모멘텀 퀀텀 넘버, 그리고 MS를 스핀 퀀텀 넘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질 수 있는 값은 L은 0서부터 N-1까지, M은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1까지 가는 모든 정수, 그리고 MS는 마이너스 1,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모의 경우에 엘렉트론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처음 배우는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본 강의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좀 자세한 내용을 했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풀이 과정,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 푸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